자, 이번 강좌에서는 이항 정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이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느낌은 크게 불편한 감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항이라는 말을 써왔었으니까. 언제 썼었나요? 등호를 중심으로 어떤 연산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렇게 이동시켜 나가는 것을 이항이라고 공부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항이라는 거는 그런 이항이 아니고 항이 두 개다라는 뜻이에요. 항이 두 개다.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쓰면 항이 두 개인 식을 전개했을 때 만들어지는 규칙, 그것을 우리는 이항정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이 두 개인 식을 전개한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겠네. 자, a 플러스 b의 1제곱. 사실 이게 쓰기가 조금 무색하죠? 얘는 그냥 뭐 a 플러스 b하고 같은 거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이면 어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써왔던 거니까 크게 무리 없이 쓸 수 있어요. 세제곱까지도 그렇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요렇게 나온다. 3ab의 제곱 그리고 b의 세제곱.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전개되어지는데 이 개수들 사이에, 이 항들 사이에 어떤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 규칙성을 우리는 이항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그 규칙성을 한번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규칙성의 그 기본이 지금 뭐냐면 일단은 이런 항들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는 데서 먼저 출발하는 겁니다. 예를 지금 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항들은 모두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a 제곱, 그 다음에 a와 b 1차식에서 2차식, 여기에 또 b에 대해서 2차식. 그러니까 얘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2차 항들을 다 끄집어내는 그 순서도 규칙성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항들의 순서. 그러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한다면 제일 먼저 a 세제곱 나오는 거 맞고, 그 다음에 a 제곱항, A항, A가 없는 항. 거꾸로 본다고 치면 B가 없는 거, B 하나 있는 거, B 두 개 있는 거, B 세 개 있는 거. 이런 규칙성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규칙성을 통해 가지고서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 사이에 연관 관계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항들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거냐면 사실은 얘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예요. 자, 이것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런 항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저런 항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a 두 개, b 하나 지금 선택된 건데 이것들이 곱해져 나가는 상태에서 여기서 a 나오고 b가 나오면 곱해졌을 때 이런 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에 여기서는 A가 나오고 여기서는 B가 나오고 여기서 A가 나왔다면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여기에서 B 나오고 A 나온다면 이런 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곱해주게 되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A 제곱 B의 개수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개수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숫자에 해당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개수가 지금 뭘 의미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보니까 A 두 개, B 하나, A 두 개, B 하나, A 두 개, B 하나의 배열 방법의 가지수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A 두 개, B 하나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가지수하고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 하나니까 2 팩토리얼 분의 3 팩토리얼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쓰면 우리 조합의 기호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3의 2다. 또는 컨비네이션 3의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죠. 세 개의 자리에
B가 하나 있다로 보는 거니까 요렇게 써주면 괜찮을 것 같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식 형태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이 식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A 세제곱항이 있고 A 제곱 B항이 나오고 A, B의 제곱항이 나오고 B의 세제곱항이 이렇게 차근차근 나오게 될 텐데 이때 얘는 요걸로 쓰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3의 1로 이렇게 써줬다. 그러면 B가 한 개 있다. 문자 3개 중에 B가 한 개 있다라는 의미. 그럼 여기 문자 3개 중에 B가 두 개 있다라는 의미니까 3의 2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얘는 B가 3개 있다라는 얘기니까 3의 3. 그럼 얘는 B가 하나도 없으니까 3의 제로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규칙성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기를 할 거냐면 얘는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3제로, 3일, 32, 33이 덧셈의 형태로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고 얘들도 그 규칙성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컨비네이션 3의 R 그리고 A의 3부터 시작해서 요거랑 합치면 어때요? 합치면 3이 되어지는 거니까 3-R 그리고 B의 R제곱 해서 시그마 R equal to 0부터 3까지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게 이항 정리예요. 이항 정리. 그리고 이때 만들어지는 컨비네이션 관련식 이것을 우리는 이항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항계수. 그리고 통째로 현재 지금 만들어진 이 식을 통째로 이항 정리에 요 식을 전개했을 때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것을. 됐습니까? 규칙성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 세제곱이 됐을 때는 요 앞에 개수가 3제로 31, 32, 33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제곱이니까 여기 사실은 2제로 21, 22 컨비네이션에 관한 그 개수들이 달라붙는 거다. 그럼 여기 같은 건 어떻게 되겠어요? 컨비네이션 1, 0, 컨비네이션 1, 1 개수가 그렇게 달라붙는 거죠. 그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몽땅 다 일반화 시켜가지고서 일반적인 형태의 이항 정리를 한번 좀 말 그대로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되겠네요.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정리를 해주면 일반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컨비네이션 nr에 여기 n제곱이니까 n 들어가는 겁니다. A의 n-r에 B의 r제곱 하는 일반항을 가지고 있는 게 r equal to 0부터 n까지 나오든지 아니면 현재 지금 요거는 A에 대한 내림차순이에요. 식을 정리했을 때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거꾸로 우리는 B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B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려면 요거하고 자리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지수에 대한 자리만 바꿔주면 됩니다. nr에 A의 r제곱, B의 n-r제곱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정리했을 때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꾸려나갈 것이다. 그래서 A에 대해서 내림차순이냐 또는 B에 대해서 내림차순이냐 사용되어지는 문자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일반항은 요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게 되어지거나 요게 되어지는 거죠. 요게 일반항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항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간단한 예문 하나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문제 원장에서 학교 시험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항 정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묻기 위해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들. 자, 2a-b의 4제곱이라는 식을 생각을 합니다. 자, 얘를 전개를 하려고 그래요. 전개했을 때 이 식에서 a제곱, b제곱의 개수만 한번 좀 구해봐라. 어떻게 될까? 이럴 때 이제 이항 정리가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에 여기에서 이거에 대한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런 규칙성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싹 전개를 해야 돼요. 그죠?
뭐 4개밖에 4차식이니까 항 몇 개 안 나올 거예요. 8개? 8개 나오나요? 6개 나오나요? 몇 개 안 나와요. 하여튼 6개 나오겠네요. 몇 개 안 나올 텐데 그거를 다 전개할 거냐? 만일에 문제가 한 100승 정도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욕 나오는 거죠.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전에 공부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나가면 되는 거다. 자, 일반항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얘는 일반항을 체크를 해보면 일단 4승을 시켜준 거니까 4제곱 시켜준 거니까 컨비네이션 4R에다가 통째로 2A에 그리고 마이너스 B에 R제곱이 달라붙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할 때 플러스 1대를 정리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통째로 묶어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뽑아낸 겁니다. 그러면 R제곱을 여기다 붙여주는 게 편할까? 여기다 붙여주는 게 편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으니까 여기 4-R제곱하고 여기 R제곱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일반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4R에다가 2의 4-R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의 R제곱에다가 A의 4-R제곱 B의 R제곱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습니까? 이게 지금 일반항이에요. 요게. 그때 요거를 살펴봤을 때 얘가 A제곱 B제곱이 되어지는 상황을 체크해봐라. 그러면 자 이때 R이 여기가 2가 되어지면 돼요. R이 2가 되어지면. 그쵸? 그러면 그때 앞에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변화하는가? 컨비네이션 4의 2 그리고 2의 제곱 그리고 요거 그냥 1이 되어져 버리겠네요. 그쵸? 요거 정리해 주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6이 되니까 6, 4, 24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2a-b의 4제곱을 전개했을 때 a제곱, b제곱의 개수는 24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항정리라고 하는 이런 규칙성을 모르고 있으면 전개할 수밖에 없는데 알고 있으니까 가볍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네요. 됐죠? 자, 조금 더 한 단계 조금 높일게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2x제곱 마이너스 x분의 1 요것의 6제곱 이거를 전개했을 때 상수항 어떻게 될까? 상수항이면 x의 0차 그쵸? 0제곱인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연출해봐라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항이 2개짜리니까 그거에 대한 일반항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일반항은 컨비네이션 6제곱이니까 6 하고 여기 R제곱 그리고 2x제곱 하고 마이너스 x분의 1에 여기에 R제곱을 붙일 거냐 여기에 R제곱을 붙일 거냐 여기에 R제곱을 붙이면 여기 6-R제곱 그러면 정리할 때 귀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6-R제곱 붙여주고 여기에 R제곱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러면 얘는 정리를 해주게 되면 컨비네이션 6의 R에다가 2의 6-R제곱 마이너스 1의 R제곱 그리고 X에 대해서 6이 12 마이너스 2R R 있으니까 마이너스 3R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됐습니까? 자, 이때 요게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수항이니까 얘가 1이 되어지는 상황을 연출해봐라 하는 얘기가 되는 거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때 상수항이 되어지려면 R은 4가 되어지면 되네요. 맞나요? 얘가 제로가 되어지는 상황이니까 요게 제로가 되어지면 상수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4가 되어지면 컨비네이션 6의 4의 2의 제곱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네요. 요거 어차피 4승이니까 요건 1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얘가 얼마입니까? 컨비네이션 6의 2하고 같죠? 6의 2면은 15, 60이 되어지겠네요. 요렇게 계산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했을 때 상수항은 60이다. 됐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조금씩 잡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점검을 조금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조금
이항 정리를 조금 일반화시킬 거예요. 일반화시켜서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되어지는 정리, 다항 정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항 정리일 때는 이렇게 항이 두 개일 때 그것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규칙, 그것을 우리가 이항 정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항 정리,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자 이것을 전개해 주게 되면 일반항이 어떻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컨비네이션 n r의 a의 n-r 제곱 b의 r 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이 식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앞에 있는 컨비네이션 관련된 식이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그리고 a의 n-r b의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조하고 이 구조를 이렇게 바꿔주면 어떨까? 여기 n-r, n-r 똑같은 거니까 우리 p 팩토리얼이라고 쓰고 여기 a의 p제곱이라고 씁시다. 그리고 여기 r 팩토리얼, q 팩토리얼이라고 쓰고 여기 맞춰가지고서 b의 q 이렇게 써줍시다. 그 위에는 그대로 n 팩토리얼이라고 쓴다고 해서 문제될 거 있습니까? 이런 단서만 달아주면 되네. 단 p 플러스 q는 n이다. 이렇게만 써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했을 때 일반항의 구조가 그러니까 a의 p제곱, b의 q제곱에 대한 일반항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문제 풀 때도 속도가 조금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 상황을 지금 체크를 해보면 a p계와 b q계를 배열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가지수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숫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좀 일반화시켜 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제곱을 전개한다. 그러면 일반항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 얘를 전개했을 때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항이 분명히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 이것의 개수가 이런 구조를 취한다는 얘기예요. p, p팩, q, q팩. 그러면 여기 p니까 p팩, q팩, r팩 분의 n팩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써서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3개가 됐건 4개가 됐건 5개가 됐건 늘어나는 양만큼 앞에 개수에 필요한 양만 추가를 해주면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됐습니까? 요것이 바로 다항정리예요. 다항정리의 기본적인 틀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출발은 이항정리의 기본 틀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예를 좀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서 우리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7제곱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얘를 전개를 해서 우리는 a제곱, b 세제곱, c의 제곱 이거의 개수를 한번 좀 뽑아보고 싶어요. 개수가 어떻게 될까? 그건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를 전개했을 때 개수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어요. 요거. 이거를 전개했을 때 이것의 개수는 p 팩, q 팩, r 팩 분의 n 팩.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2, 3, 2에 대해서 2팩, 3팩, 2팩을 전체 7팩 나눠준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3팩에 7, 6, 5, 4, 4 빠지고 그러면 210이 만들어지나요? 요렇게 만들어지겠다. 됐죠? 결국 식 만들어내는 거는 별거 없고 산수 계산만 주의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죠? 자, 첫 번째. 또 이런 형태의 것도 한번 좀 볼까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을 7제곱을 시킨 식을 생각을 합니다.
항 되게 많이 나오겠다. 자, 이것을 전개했을 때 x세제곱의 개수. 이거를 전개하면 분명히 다항식이니까 x세제곱항이 나올 거예요. 네, 그거의 개수가 얼마일까? 한번 좀 체크 좀 해보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이거에 대한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추측만 해주면 되는 거네. 차근차근 해나가 봅니다. 항이 많다 그래가지고서 뭐 복잡하고 그럴 거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자, 일단 얘를 전개하면 x제곱의 p제곱항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 x의 q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의 r제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 그것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면 p팩, q팩, r팩 분의 7제곱이니까 7팩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2p라고 그래서 2p제곱, 2p 팩토리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x제곱이라고 하는 항에 대해서 몇 제곱 했느냐, 그것이 여기 들어가 주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보면서 우리가 PQR을 결정을 해줘야 되겠구나. 자, 이때 PQR의 합은 여기 선생님 빼놓고 안 적어놨네. 단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무조건 N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무조건 7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 요거를 정리했을 때 만들어지는 X의 지수, 이 P 플러스 Q가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면 X세제곱이니까 3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 식과 이 식을 만족하는 아닌 정수의 쌍을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것을 만족하는 PQR을 구해서 넣어주게 되면 바로 X세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PQR 아닌 정수의 쌍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P가 지금 개수가 크니까 P가 0일 때부터 한번 출발해 봅시다. P가 0이면 Q는 3이 되어지면 돼요. 0, 3, 4가 되어져야 7 나오겠죠. 자, 이런 PQR 쌍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이번에는 P가 1일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P가 1이면 1이 되어져야 3이 되죠? 그러면 1, 1, 5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렇죠? 다 끝난 것 같아. P가 2가 될 수 있어요? 이게 2가 돼버리면 Q가 음수가 나와야 3이 나와요. 근데 PQR은 모두 다 뭐라 그랬어요? 아닌 정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쌍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네. 따라서 개수는 이게 P고 Q고 R일 때 만들어지는 값. 그러니까 0팩, 3팩, 4팩 분의 7팩. 이걸로부터 이게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얘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니까 1팩, 1팩, 5팩 분의 7팩. 그죠? 그러니까 개수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뭐예요?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져야 되겠죠. 합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77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삼항정리라고 해서 정리를 해놓기는 했으나 사실은 이항 정리에서도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개수를 결정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는 거지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항 정리, 쉽다면 아주 쉬운 그런 파트를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